엘리는 며칠째 실종 상태였고 남편 올슨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웰스 형사는 현장에 도착해서 정원에 묻혀있는 엘리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쪽지가 있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사인, 당신은 잔인, 난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경찰은 용의자를 특이한 이름을 가진 3명으로 추렸습니다. 올슨, 엘리의 남편, 라인, 엘리의 절친, 그리고 아틀라스, 엘리의 동생. 누가 엘리를 데려갔을까요? 라인입니다. 쪽지에 있는 단어들이 그의 이름과 운율이 맞아요. 폭풍우 속에서 차를 몰고 가던 존은 3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차에는 오직 한 자리만 있었어요. 누구를 태워주면 좋을까요? 어린 시절 친구, 추워 보이는 할머니, 아니면 아내? 존은 어린 시절 친구에게 할머니를 병원으로 태워다 준 다음 차를 집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아내와 함께 버스를 기다릴 거예요. 마크는 10m 높이의 깜방에 갇혀 있는데 바닥은 흙바닥이고 천장 근처에 창문이 있습니다. 깜방 안에는 삽과 침대밖에 없어요. 입구는 콘크리트로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창문 아래의 벽에 삽으로 흙을 쌓은 후 기어올라 나갈 수 있어요. 존스 형사는 어느 날 수상한 픽업 트럭과 관련해서 국경관리소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 트럭은 매일 뒤에 커다란 자루를 싣고 두 나라 사이를 오갔습니다. 형사가 자루를 열어보니 그 자루는 모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밀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트럭. 학교 첫날 지리 선생님이 사라졌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4명의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정원사는 앞쪽 잔디를 깎고 있었어요. 영어 교사는 학생들에게 쪽지 시험을 내고 있었어요. 교장은 환영연설을 준비 중이었어요. 코치는 축구팀에 들고 싶어하는 새 학생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영어 교사입니다. 학교 첫날 쪽지 시험을 보는 경우는 없어요. 학교마다 다르다고요? 한 미친 과학자가 10명을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가 지능을 검사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알약 2개와 물 한 잔을 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 알약은 가짜 약이고 다른 알약은 독이다. 당신이 어느 알약을 선택하든지 나도 같은 걸 먹겠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실험이 끝났을 때 과학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식을 잃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두 알약 모두 가짜 약이었어요. 독은 물에 들어 있었습니다. 셰인과 미아는 신혼여행으로 일본에 갔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셰인뿐이었죠. 미아의 가족은 도시에서 가장 훌륭한 형사를 불렀습니다. 형사의 첫 번째 조치는 무엇일까요? 셰인의 여행 가방 조사, 셰인의 집 조사, 셰인과 미아가 이용한 여행사에게 전화하기. 셰인이 몇 장의 왕복표를 예약했는지 여행사에게 확인합니다. 셰인은 용의자이므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게 하려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해야 합니다. 누가 에이미의 호텔 방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었을 때 낯선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사과하며 에이미의 방을 자신의 방으로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떠났을 때 에이미는 경찰을 불렀어요. 왜였을까요? 자기 방문을 노크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술수입니다. 한 인부가 버려진 건물 입구 근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건물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마크 형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고 그는 인부가 떨어진 건지 누가 민 것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는 1층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작은 돌멩이를 던집니다. 2층에서도 똑같이 하고 꼭대기까지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형사가 다시 내려왔을 때 그는 누군가가 인부를 밀친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돌을 던지기 위해 모든 층의 창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이곳은 버려진 건물이었는데 누군가 작업자를 밀치고 난 후 창문을 닫았던 거예요. 제임스는 동네 빵집에 커피를 주문하고 설탕을 넣었는데 컵에 파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원에게 이야기하자 직원은 그의 커피를 가져가고 다시 새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제임스는 화를 냈어요. 왜죠? 새 커피에 이미 설탕이 들어있었어요. 그건 직원이 파리만 건져냈다는 뜻이죠. 톰은 밤 10시에 눈 덮인 공원을 걷다가 뒤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누가 자신을 때려 눕혔는지 보지 못한 채였지만 즉시 경찰에게 갔습니다. 형사들은 4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습니다. 아담은 나중에 있을 저녁 식사를 위해 옷을 맞추고 있었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고 했어요. 수잔은 출근을 앞두고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루크는 새 사진을 찍기 위해 공원에 갔었다고 했어요.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루크입니다. 겨울밤에 새를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축구 결승전 직전 팀의 골키퍼가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경쟁팀에 3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마이크는 팬들을 위해 사인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제이크는 발목이 부러져서 마사지를 받고 있었다고 했어요. 존은 경기를 대비하여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누구의 짓인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제이크였어요. 발목이 부러졌는데 마사지를 받지는 않죠? 한 의사가 의식을 잃은 환자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간호사가 자기 셔츠 단추를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호사는 의사를 보자마자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애초에 왜 셔츠 단추가 풀린 거죠? 탈의실 문이 잠겨 있었고 그녀는 환자가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유니폼을 갈아입기 위해 그의 병실로 갔습니다. 네, 전 그녀를 믿어요. 6명의 친구들이 동네에 있는 폐가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룹 중 한 명인 마크는 친구들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모두는 그를 무시하고 어쨌든 들어갔어요. 마크는 밖에 머물렀는데 친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무엇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걸까요? 안으로 들어가는 발자국은 있었지만 나오는 발자국은 없었어요. 스티븐슨 형사는 그의 지능을 시험해 보려는 비열한 상사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는 문이 2개 있는 방에 갇혔어요. 하나는 자유로 통하는 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로 이어졌죠. 각각의 문에는 문을 지키는 경비병이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항상 진실을 말하고 다른 한 명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스티븐스는 누가 정직한 사람인지 모른 채 그중 한 명에게 하나의 질문만 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구하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옆에 있는 경비원에게 어느 문이 자유로 통하는지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정직한 경비원은 거짓말쟁이가 위험한 문을 가리킬 것이라고 말할 거예요. 거짓말쟁이도 같은 문을 가리킬 거예요. 누구에게 질문을 하든 간에 누구도 가리키지 않은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멜리사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따라오는 어두운 그림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녀는 식당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수상한 사람도 똑같이 했어요. 그녀는 하품을 하고 난 후 곧바로 그가 자신의 스토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수상한 사람도 하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죠. 대기업 이사가 사무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왔고 어지럽혀진 사무실을 보고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비서에게 가서 그날 방문자 명단을 보자고 했어요. 즉시 그들은 누가 그랬는지 알았습니다. 어떻게요? 마지막 방문자가 범인입니다. 싸우는 동안 벽시계도 맞아서 멈췄어요. 그래서 벽시계는 마지막 약속이 있었던 정확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사라는 오빠로부터 집을 살 돈을 좀 얻기를 원했어요. 그녀는 사실을 말하는 대신 비싼 선물을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후 오빠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왕관을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둘째 오빠에게 가서 돈을 요구했지만 둘째 오빠는 보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돈과 보석 모두를 얻었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녀는 비슷한 보석류를 요청했고 그중 하나를 팔았어요. 수지는 데이트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 3명을 찾았어요. 모두 배경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중 오직 1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셰이는 우주비행사라고 했어요. 그는 화성에 가서 아름다운 푸른 석양을 즐겼다고 했어요. 크리스는 과학자이고 북극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빙하위에서 북극여우와 펭귄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딜런은 자신이 파일럿이라고 말했고 한 번은 헬리콥터가 음속을 깰 정도로 빨리 날았던 적이 있다고 했어요. 셰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화성의 일몰은 파란색입니다. 북극에는 펭귄이 없고 헬리콥터는 음속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없어요. 네, 아직 아무도 화성에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도 무시한다면 말이죠. 수자는 셰인의 눈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이 사랑을 누가 방해할 수 있겠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